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돌을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육아휴직을 쓰고 반년 뒤엔 복직을 앞두고 있네요. 초보 엄마라 그런지 아이 낳고 처음 1년간은 정말 힘들었는데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니 저도 요령이 생기고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짬을 내서 이렇게 사연도 적을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해서 사연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도움이 되실까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어요. 동갑 나이이던 저희가 30이 넘어서 연애를 했으니 결혼을 서두를 법도 했지만 저는 결혼에 신중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요즘 저희 또래에는 40 다 되어 결혼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서두르거나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 부모님들은 예전 세대이셔서 그러신지 30 넘은 자식들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걸 그리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언제 시집 갈 거냐 그러시고 시어머니도 저를 계속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자기, 우리 엄마가 자기가 궁금한가 봐. 언제 같이 밥 먹자고 계속 그러시네. 밥? 글쎄, 우리 아직 결혼 이야기도 제대로 안 했는데 내가 벌써 어머님 만나는 건 이른 게 아닐까? 그런가? 아무래도 그렇지? 나도 자기 부담스러울까봐 거절은 했는데 엄마가 자꾸 물어봐서 혹시 자기 생각은 어떨까 해서 한번 물어본 거야. 난 좀 그렇지. 자기도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이 자기 보고 싶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면 자기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어?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확실해지면 그때 인사드리러 갈게. 저희가 간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었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척 당황스러웠죠. 저는 그동안 연애하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상대 쪽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하신 적도 없었고요. 옛날이면 모르지만 요즘에는 결혼이 확정되기 전에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드무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상태라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자고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그제서야 저도 시어머니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어떤 분이셔? 어머님이 예전부터 나 궁금해하셨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그때 만남 거절했다고 어머님이 혹시 나 미워하시는 건 아니겠지? 막상 찾아뵈려니까 갑자기 걱정되네.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이 넓은 사람인데. 우리 엄마 그런 걸로 서운해할 사람 아니야. 평소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넘어가 주시는 분이신걸? 그리고 그때는 우리 엄마가 뭘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봤다 보니까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는지 걱정되셨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어. 그러면 다행인데 나는 혹시나 어머니가 그 일로 기분 상하셨던 건 아닐까 싶어서. 하긴 그런 걸로 서운해 하시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내가 너무 과한 걱정을 했나 봐. 결혼 인사하러 가려고 생각하니까 괜히 생각이 많아지네. 그래, 뭐 자기가 너무 과한 걱정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그냥 평범하고 무던한 분들이셔. 그러니까 다른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설마
자기 같은 여자를 싫어하실 일은 없을걸? 아니, 자기처럼 똑똑하고 착한 며느리가 어딨다고. 아마 보자마자 며느리 잘 얻었다고 좋아하실 거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분명 저를 좋아하실 거라는 남편의 말을 믿으며 저는 예비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정말로 환영을 받았어요. 아버님은 조금은 무뚝뚝하시지만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저를 궁금해하셨다던 어머니 역시 저를 무척 반겨주셨죠. 어서 와요. 잘 왔어. 우리가 드디어 만나네. 우리 민우가 그동안 꽁꽁 싸매고 있길래 얼마나 귀한 아가씨인지 궁금해서 죽는 줄 알았지 뭐야.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어머니. 엄마. 또 그런 소리 하면 현지 부담 가져요. 그러지 말라니까. 누가 뭐라니? 나도 그냥 그만큼 궁금했다는 거지. 예, 궁금해 하신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땐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서요. 인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은 무슨.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현지 네가 결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길래 걱정돼서 얘기나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지. 사실 우리 민우가 너를 좀 좋아했니? 들어보니까 너는 연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우리 민우가 하도 쫓아다녀서 만나준 거라며? 아니에요. 민우 씨가 먼저 저를 마음에 들어한 건 맞지만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연애했죠. 그렇지? 하긴 우리 민우가 매력이 없는 애는 아니니까. 아무튼 나는 혹시나 우리 민우가 차일까봐 걱정했지 뭐야. 남편이 저희 연애 얘기를 집에 종종 했었나 보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먼저 저를 좋아해서 쫓아다녔거든요. 저희가 지인의 소개로 만난 건 맞지만 그게 남편이 지인 결혼식에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 지인에게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 당시 연애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은 더 없어서 누구를 만나기 꺼려 했었죠. 그런 제 얘기를 다 했는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몇 번 만나만 보자고 사정사정하며 끈질기게 구는 남편을 못 이겨 몇 번 만나다가 결국 정이 들어서 연애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머니도 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게 내심 섭섭해 하시는 듯한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명절에라도 인사 한번 드릴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스쳤지만 어차피 이제 결혼하면 매번 볼 사이에 이미 지난 일이 뭐가 중요할까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얼마 뒤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부들의 모든 걱정이라는 스드메며 결혼식장에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다 보니 이것저것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저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수도권에 집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고 결국 대출이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시부모님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죠. 저희는 저 말고 결혼 안 한 형제가 또 있었고 남편은 자식이 남편 혼자 외동이라 시댁이 여유가 좀 더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설마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야, 우리 신혼집은 어디로 잡을 거야? 아무래도 자기랑 나랑 회사 방향이 다르니까 중간 정도로 잡아야 하나?
아니면 환승하기 편한 동네로 잡아야 하나? 아, 그게 있잖아. 자기야, 그 혹시 우리 동네는 어때? 어? 우리 동네가 어디야? 우리 동네, 우리 집 말이야. 우리 집이라면 지금 자기 사는 곳? 시부모님 댁 말하는 거야? 그게 내가 우리 동네에서 10여 년 살았잖아. 근데 우리 동네 되게 좋거든. 나중에 아이나 키우기도 좋고 교통도 괜찮아. 주변에 공원도 있고. 사실 신혼부부 살긴 이만한 데가 잘 없지. 저번엔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와서 합가하라고 하시더니 이젠 시댁 근처로 오라고? 설마 어머님이 그러시길 바라시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건 그냥 내 의견일 뿐이야. 그리고 그때 우리 엄마가 합가하라고 했던 것도 우리 걱정해서 그러신 거지. 자기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애 낳고 맞벌이 하려면 힘들 테니까 그게 걱정돼서 챙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절대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야. 그래, 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어쨌든 나는 시댁 옆도 싫어. 그리고 그 동네는 우리 회사랑도 멀고 우리 집이랑도 멀잖아. 나도 여자들 그 시댁 근처에 사는 거 싫어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동네가 너무 좋아서. 일단 우리 동네 시세가 다른 곳보다 좀 저렴하고 동네 분위기도 정말 좋다니까? 그리고 시댁도 시댁 나름이지. 우리 집은 다를 거야. 우리 엄마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주실 분이셔. 어머님이 나 시집살이 시키실 거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머님이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게 되는 게 있을 텐데? 자기가 눈치 볼 일이 뭐가 있겠어. 이제 가족인데 그냥 딸처럼 편하게 지내면 되지. 그래도 며느리랑 사위는 다르잖아. 그리고 시댁 바로 옆에 살면 어머님도 우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실 거고 자주 들여다보려고 하실 거 아니야. 나는 친정 엄마가 간섭하는 것도 싫은데 내가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설마 우리 엄마가 자기 귀찮게 하겠어? 우리 엄마도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 지금도 결혼하면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으라고 하시는데. 에이,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불편은 하니까 그냥 다른 동네로 구하자. 나는 싫어. 그래, 뭐 자기가 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하니 남편이 시댁이 있던 동네가 좋다며 은근슬쩍 자꾸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보니 이만한 동네가 없다나 뭐라나. 뭐 남편이 오랫동안 지낸 동네니까 자기 동네에 정이 있고 그런 건 알겠지만 저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한다는 게 꺼려졌습니다. 시댁 동네는 남편이나 저희 회사랑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시댁 가까이에 산다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원래 집 얘기가 나오기 전에 시어머니가 시댁에 들어와 사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물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시댁이 평수도 크고 자식이 남편 하나뿐이니 들어와서 몇 년 살다가 분가를 할 때 크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걸 바라고 시댁살이 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정한 모습으로 시댁으로 돌아오면 아이도 봐주시고 살림도 대신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시댁이 아무리 편해봐야 시댁일 텐데 제가 하루라도 그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낼까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럴 거라면 차라리 도움 안 받는 게 낫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시댁살이는 절대 안 한다고 했더니 이제는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얻자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도 말로는 절대로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왠지 찝찝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근처에 사셔서 자주 들여다보신다고 해도 불편한 마당에 시댁 옆이라니. 그건 저 스스로 고난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 생각했죠. 시댁 도움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제 입장에서도 자꾸 싫다는 소리만 하기도 눈치가 보였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남편에게 싫다고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제 의견을 받아들였다 생각했고 저는 그 후로 틈날 때마다 괜찮은 동네의 매물들을 보러 다니며 신혼집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대뜸 신혼집 계약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야, 나 오늘 우리 신혼집 계약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신혼집 계약을 했다니. 무슨 집? 우리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그 정말 괜찮은 매물이 나왔는데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고민할 거 없이 결정해버렸어. 자기한테 설명하고 뭐 할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계약금 입금했거든.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같이 살 집을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 어떤 집인데? 어느 동네야? 그게 우리 집 근처인데 우리 집이랑 좀 가깝긴 해. 바로 옆동. 뭐? 자기 집 근처? 그럼 시댁 옆이라는 말이야? 그게 그렇게 됐네. 아니, 그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까지 싹 해놓고 내놨더라고. 심지어 시세보다 몇천 저렴하게. 주인이 급하게 이민을 간다나 어쩐다나? 리모델링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댁 바로 옆에 집을 얻었다는 거잖아.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내 의견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하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누가 채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싫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는 내 생각 전혀 안 해?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신혼집을 덜컥 계약해버렸습니다. 그 집이 시세보다 훨씬 싸고 리모델링도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중요한 일을 결정 내린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집이 제가 절대로 싫다고 했던 시댁 동네에 심지어 시댁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시댁 옆동이었던 거예요. 시댁 옆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지 이미 수천만 원의 계약금까지 지불해버려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더라고요. 아니, 그게 실은 엄마가 집에서 도움 주시는 거니까 여기로 왔으면 하시더라고. 뭐? 그럼 어머니가 시키셨다는 거야? 설마 저번에 자기 동네가 좋다고 어떻다고 했던 것도 다 어머니 생각이셨던 거야? 물론 나도 동의를 하니까 그런 거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그러길 바라시니까 어쩌겠어. 나도 현재 네 생각 반영해서 다른 동네로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만한 집이 없더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부모님 의견 무시하기도 어렵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이해 좀 해줘. 그래도 가까이서 살면 도움도 받고 우리 엄마 얼굴도 보고 좋잖아.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뭘 이해해달라는 건지 뻔뻔하게 이해를 바라는 남편의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자기 동네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부모님 도움받는 게 죄송스럽고 불편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도움을 받지 말았어야 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저도 차라리 은행 빚을 지고 말았겠죠.
저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라 하시더니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결국 그 일로 저희는 크게 싸우고 파혼을 하니 마니 하는 얘기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고 막상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정에 흔들려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황당해 하시더니 뭐 그렇다고 결혼을 물을 수는 없지 않냐고 괜찮을 거라고 저를 달래주셨어요. 상견례 때 뵀던 시부모님이 점잖아 보이셨기에 저희 부모님도 제가 설마 시집살이를 당할까 싶으셨겠죠. 그러자 저도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시댁 옆이라고 내가 벌써부터 지레 겁먹고 예민을 떠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거기다 이미 청첩장도 다 돌리고 결혼식이 코앞인 상황이라 이제 와서 파혼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였어요. 시댁 옆에 산다고 시집살이를 당한다는 보장도 없고 처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댁살이를 하라는 것도 아닌데 도움받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내가 양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풀고 시댁 옆에 신혼집을 얻은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하시지 않을 거라 믿으면서 말이에요. 물론 결혼 직전까지도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저는 시집살이 할 생각은 죽어도 없고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면 알아서 잘 중재를 하라고 말이죠. 애초에 제가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건 시집살이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무척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인 분이셔서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할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엄청 고되게 당하셨어요.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온갖 수발을 다 들고 고생도 할 만큼 하셨는데도 인정도 못 받고 모진 구박만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란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생각했죠. 물론 좋은 시댁도 있겠지만 주변 얘기만 들어봐도 그런 시댁은 흔치 않다 보니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를 남편이 꼬시고 설득했으니 저도 남편에게 당부를 해야 했죠. 제 사정을 아는 남편도 제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줬기에 저도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엄마는 안 그런다는 남편 말을 믿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그렇지 않은 시어머니는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다를 거라는 남편의 장담과 달리 시어머니도 결국 시어머니셨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한 달도 안 된 어느 날 저희는 아침 대바람부터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휴일이었고 결혼 이후로 할 게 많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방문객이 달갑지 않았죠. 이 시간에 올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남편더러 가보라고 내보냈는데 아니 글쎄 찾아온 사람이 시어머니셨더라고요. 어머님은 며느리인 제가 나오지 않고 아들이 문을 열어준 것이 기분이 상하셨는지 말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제치셨습니다. 잠결이었던 저는 그게 남편인 줄 알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여보, 누구 왔어? 이 시간이 대체 누구야? 뭐?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네 시어머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이 시간엔 웬일이세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안방문에 발콘 여시면 어떡해요? 저 옷도 제대로 안 입었는데 문 좀 닫아주세요, 어머님.
잠옷 차림으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시어머니께 나가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설마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셨을까 싶어서 화도 내지 않고 정중히 부탁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은 이미 화가 잔뜩 나셨는지 그런 제 말을 무시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어른들은 나가라 마라 하는 거냐? 너는 집에서 예의도 못 배웠어? 어른 앞에 두고 인사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버릇이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제가 지금 잠옷 차림이잖아요. 이 꼴로 인사드리긴 좀 그렇네요. 그러기 이 시간이 되도록 안 일어나고 뭐 했어? 그래서 잘 자고 있는 우리 아들 깨워서 내보냈니? 세상에 어느 집 며느리가 남편을 그렇게 부려먹고 시어머니 이렇게 문전박대하니? 어머님이 벌컥 들어오셔서 준비할 새가 없었어요. 그럼 미리 연락 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일일이 연락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집이 바로 코앞인데. 그러는 너는 남편 덕에 좋은 집 살면서 손님 와도 네 남편 내보냈니? 얘는 지 남편 알기를 뭐로 아는 거야?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 집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보통은 누가 오면 남자가 나가죠. 그렇다고 제가 잠옷바람으로 나갈까요? 세상에, 얘 말하는 것 좀 봐. 얘 민우야, 너 그동안 네 와이프한테 이렇게 잡혀 살았니? 아니, 내가 너 이런 꼴 보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마련해서 집어넣어준 줄 알아? 얘는 남편 받들고 살진 못할 망정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난 듯 보이셨어요. 제가 시댁살이 하라는 것도 거부하고 신혼집 문제로 불만이 있었던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제 길을 잡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저를 쫓아다닌 게 싫어서 그러셨는지 집을 해주신 걸로 제 길을 죽이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결혼 전에는 천사표 시어머니를 연기하시다가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보이셨어요. 자기 엄마는 안 그런다던 남편도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렇게 화를 내? 문이야 내가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 늦잠도 잘 수 있는 거지. 왜 현지한테 화를 내고 그래? 제가 지금 너를 똥으로 알고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제 나도 결혼했으니까 서로 조심해 주기로 약속했었잖아. 그래서 너는 지금 엄마가 자식집에 찾아오지도 말았어야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연락은 주고 오라는 거지.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 아니라고 100번을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러면 내가 현지 볼 낯이 있겠어? 민우, 너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엄마는 눈에 뵈지도 않고 지 와이프만 걱정하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래도 우리 신혼이잖아. 좀 조심해줘. 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현지지한테 뭐 일을 시켰니? 잔소리를 했니? 결혼하고 한 달이 다 됐는데 코앞에 시댁을 두고 올 생각이 없길래 찾아온 게 내 잘못이니? 그래서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럼 내가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 이렇게 화내면 현지가 많이 놀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신혼여행으로 연차 다 끌어쓰고 그동안 밀린 일 하느라 맨날 야근하느라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남편이 그것보다는 좀 더 단호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결혼 전부터 자기만 믿으라고 신신당부하던 남편이라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걸 보면 저 대신 화를 낼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지 못하겠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님을 달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괜찮다 싶으셨는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곤 하셨고
결국 시어머니 방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죠. 그러자 남편이 미안하다며 혼자 시댁을 다녀왔고 무슨 얘기를 했는진 몰라도 시어머니가 더 이상 갑자기 찾아오는 일은 없으셨어요. 대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방문해 같이 식사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부모님을 챙기려 했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신혼부부가 왜 자꾸 시댁에 오려고 하냐며 저희를 보내려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나무라시며 저희가 더 자주 시댁에 들르길 바라셨어요. 어머님이 남편 몰래 뒤에서 저더러 며느리가 애교가 없고 정이 없다며 타박을 하시는데 뭘 얼마나 더 해야 하나 싶어 기분이 상했지만 어쨌든 더 이상 집으로 오지 않으시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다 얼마 뒤 제가 회사 사정 문제로 한동안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지야, 나왔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러봤지. 내가 장 보다가 과일이 좋아서 니들 줄 것까지 좀 샀거든. 단내 좀 봐라. 아유, 너무 좋지 않니? 온 김에 우리 같이 좀 먹게 깎아와 봐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과일은 집에 가서 드셔야겠어요. 뭐?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차 한 잔 안 내주고 쫓아내는 거니? 남편 눈치 보시며 주말엔 절대 안 오시면서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걸 아시자마자 오시려는 걸 보니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줄 게 있어서 왔다. 지나갔다 잠깐 들렀다 하시면서 자꾸 집으로 오시는데 저도 처음부터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몇 번 모셨더니 그 후로 거의 매일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며 돌아가시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님은 그게 기분이 상하셨는지 또다시 집 얻어주신 얘기를 꺼내시면서 저더러 싫으면 친정으로 가라느니 아들 집에 얹혀 사느니 하며 저를 괴롭히셨어요. 분명 남편이 어머님께 잘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건지 그 후로도 몇 번이고 그런 일이 반복됐죠. 그래서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보, 그렇다고 장모님 댁으로 가면 어떡해? 난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머님한테 여쭤봐. 당신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니 달라지신 게 전혀 없으시잖아. 당신 없을 때마다 나 찾아오셔서 괴롭히시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있는 건데 어머님 자꾸 들이닥치셔서 나 일하는데도 지장 생겼어. 나도 처음엔 어머님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 말하고 뭘 얼마나 노력하는진 모르겠지만 계속 이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뭐? 그럼 지금 이혼하겠다는 소리야?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시달려야 한다면 이혼밖에 답이 없겠지. 그러게 내가 이런 꼴 보기 싫어서 결혼하기 싫다고 했었잖아. 근데 자기가 자기만 믿고 결혼하자며. 그래놓고 자기도 어머니 감당 못하는 걸 놔두러 어떡하라는 말이야? 나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러자 남편은 이혼은 하기 싫은 건지 친정으로 찾아와 사정을 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당신 말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겠어. 안 그래? 앞으로 내가 잘할게. 엄마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당신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내가 그 말 믿고 참았던 거잖아. 근데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당신 말을 또 믿겠어? 이번엔 진짜야. 내가 진짜 결단을 낼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할게. 나도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정말이야.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앞으로 잘하겠다며 정말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용서만 구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쉽게 바뀌실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돌리려고 초강수를 두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래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혼을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인 셈 치고 남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정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걸려오던 전화도 뚝 끊어지고 밥 먹으러 오라는 말씀도 없이 잠잠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한 달 넘게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그동안은 어머니랑만 얘기를 하다가 이번엔 시아버지께도 전부 얘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 정도인 줄은 모르고 계셨다가 상황을 아시고는 시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내시자 어머님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시부모님까지 싸우게 만들고 시댁에 분란을 만든 것 같아 찝찝했지만 남편이 생각하기에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싶었다니 저도 이번엔 확실할 거라 생각하고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저는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하고 결혼을 후회할 뻔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계시니 남편과 싸울 일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미국으로 보름간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일 때문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결혼하고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었던 저희인지라 남편의 부재가 사뭇 걱정스러웠어요. 남편 없이 혼자 외로울 것도 걱정이었지만 혹시나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남편 없는 틈을 타 무슨 일을 벌이시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아버님도 계시니 그럴 일 없을 거라 했지만 결국 제 걱정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또 말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치셨거든요. 그동안 잘 지냈니? 어째 민우 없이 빈집에서 외롭진 않고? 네, 보름 금방 가겠죠. 저도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전화 한 통 주시지. 또 연락 없이 오셨네요. 아유, 맞네. 내가 너한테 미리 연락을 한다는 걸 깜빡했다. 아유, 이것도 다 버릇인 건데.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도 이왕 왔는데 또 문전박대할 건 아니지? 아니,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며느리한테 차 한 잔 못 얻어 마시는 모양이다. 남들은 며느리랑 여행도 가고 쇼핑도 다니고 딸처럼 잘 지낸다는데 나는 참 며느리 복도 치질이 없지. 남편 없는 틈에 또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그래도 오셨으니 차 한 잔 대접은 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라고 처음부터 잘못 지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왜 또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없고 차 한 잔 정도 못 드릴까 싶어서 꾹 참고 차를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근무 중이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하러 서재로 들어갔고
어머니가 TV를 트셔서 일하는데 방해돼 이어폰을 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나와보니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사이 저희 집 주방을 다 뒤집어 놓고 가셨더라고요. 비상용으로 둔 통조림을 죄다 뜯어서 개수대에 버려놓으시고 찬장에 있던 라면도 봉지를 벗겨 못 먹게 쓰레기통에 버려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아끼는 그릇들 몇 개는 어디 갔는지 없고 집안 꼴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간다는 말씀도 없이 가버리셔서 저는 어머니께 따지지도 못하고 혼자 화를 삭혀야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시댁으로 달려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남편 없는 사이에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가버리신 시어머니가 다음날 또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화가 나서 반기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냅다 소파에 앉으셨죠. 너는 나한테 인사 안 하니? 어머님, 어제 왜 그러셨어요? 음식들은 죄다 버려놓으시고 제 그릇까지 만지셨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 그거 일부러 한 건 맞는데? 안 그래도 내가 너 혼내려고 그러다가 일하는 애 붙들고 잔소리하기 싫어서 참았는데 너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 먹였니? 햄이 얼마나 몸에 나쁜데? 거기다 라면은 또 왜 그렇게 많어? 그냥 두면 우리 아들 먹을까 싶어서 내가 버려버렸다. 그런 거 맨날 먹지도 않아요. 선물 들어와서 비상용으로 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가끔 먹는다고 탈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말도 없이 마음대로 버리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 그릇은요? 그거 제가 아끼는 건데. 그래, 그 그릇 예쁘더라. 그래서 내가 쓰려고 가져갔지. 주방 해놓은 꼬라지 보니까 넌 음식도 잘 안 하고 그런 그릇 쓰지도 않는 것 같더만 뭐. 그릇 같은 거 자주 쓰고 닦아놓고 해야 오래가지. 그거 그냥 전시만 해놔서 될 일이니? 네 손에 있어봐야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들고 갔다. 내가 너보다야 잘 쓰겠지. 혹시나 설마 해서 여쭤본 제가 바보였네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닐 거라는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던 제게 어머님은 너무 솔직한 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제가 아낀다고 잘 안 쓰는 그릇까지 가져가셔 놓고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죠?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왜? 너네 아들 집에서 걱정 없이 살면서 겨우 이런 것 가지고 불만이니? 너야말로 양치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지 좋다고 잘해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야. 됐고, 그럼 불평하지 말고 나 출출하니까 가서 밥이나 해와. 남편이 그날 일을 치고 시아버지까지 나서셨는데도 결국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해도 싫으시고 제가 아들 집에 얹혀 산다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남편 없는 사이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를 괴롭히시는 거겠죠. 이럴 거면 아들을 왜 결혼시키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합가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진작 이런 일을 예상했어야 하는 건데 어쩌자고 남편만 믿고 있었던 건지 저는 제 결혼부터 신혼집 문제며 지금까지 모든 일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좋은 며느리 하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처음부터 이러려고 도와주셨어요? 집 가지고 매번 갑질하려고 그러신 거냐고요? 근데 그 정도는 저희도 도움 안 받아도 됐었어요. 저희 집이라고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저도 이런 꼴 볼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말이에요.
자식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러신다는 말만 믿고 제가 바보 같은 결정을 했네요. 시댁 도움받고 이런 취급 받을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제가 집을 해왔을 텐데. 그럼 시댁 옆에 사느니 빚을 내서라도 제가 좋은 대로 했겠죠. 아니면 이 집이 제 명의면 어머님도 더 할 말 없으실 건가요?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뭔데 그러냐는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채 가셨고, 안에 있던 서류를 살펴보시던 어머니는 점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리고는 개거품 날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치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네가 지금 내 아들 꼬셔서 집 명의를 바꿔둔 거니? 인연이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 아들을 등쳐먹으려고? 내가 네가 이럴 줄 알았지. 순진한 총각 꼬셔서 들었다 놨다 하더니 얘가 기어이 내 아들 등에 빨대를 꼽았어. 내가 너 주려고 우리 아들 집 얻어준 줄 알아? 저 주려고 도와주신 거 아니시겠죠? 어머니야 자식한테 집 해주고 생색내고 그거 빌미로 며느리 휘어잡고 싶으셨겠죠? 그걸 제가 이젠 확실히 알았네요. 근데 아드님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이 일 아시면 화병 나실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번에 제가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서 정말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을 피말리시는데 저는 그 고생 더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혼만은 못한다고 집 명의를 돌려주더라고요. 사실 몇 달 전 제가 남편과 이혼하니 마니하고 친정으로 갔을 때 남편이 제게 싹싹 빌고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확답을 줬습니다. 그 확답의 증거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집문서였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혼해주겠다고 저를 설득시켰거든요. 그래도 시부모님 도움받아 얻은 집이다 보니 그런 일을 시부모님 몰래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남편이 이 얘기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에게 상황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해하시던 아버님은 제 앞으로 명의를 돌리는 걸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하실 거고 알게 되시면 난리가 나실 거라는 생각에 저희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머니에게만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명의만 돌려받고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에 위안을 얻으며 시어머니를 용서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희들의 노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남편이 출장 가자마자 또 저를 괴롭히려 오셨네요. 그러니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참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가 얻어준 집을 지들끼리 마음대로 명의를 바꿔? 이 일을 네 시아버지가 알면 가만히 계실 것 같니? 이거 죄다 무효로 하고 니들 이혼시킬 수도 있어. 죄송해서 어쩌죠, 어머니? 아버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버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대신 어머님이 아시면 충격받으실까봐 저희끼리 비밀로 했던 건데 이제는 어머니도 아셔야겠다 싶어서요. 어떠세요? 이제 이 집 명의가 제 앞인 걸 아셨으니 저도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제 눈치를 봐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려야 어머니도 더 이상 집 가지고 저 협박 안 하시겠어요? 시아버지도 아신다 그러고 이제 집 가지고도 협박할 수 없으니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건지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절 보고 이년저년하며 난리를 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하고 그날 밤 짐을 싸서 또다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짐 싸서 찾아온 저를 보고 대충 상황 파악을 하셨고 저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친정에서 지내게 됐죠. 남편 없는 사이 시어머니가 저를 해코지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가 제게 악담한 녹음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댁으로 향해 한바탕 뒤집어 엎었고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설마 그 사이에 어머니가 일을 치실 줄은 몰랐는지 저희에게 면목 없어 하셨죠. 그리고 시댁 근처에서 살아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다며 저희에게 집을 팔고 이사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니들을 가까이에 살게 두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대체 자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 나도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일이 이 지경이 돼서 미안하구나.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했지만 사실 아버님이 무슨 잘못이시겠어요. 저희라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예상한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냥 적당히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셨으면 저도 눈치껏 며느리 노릇하려고 했을 텐데 유치하게 자꾸 집 가지고 협박을 하시고 사람 피를 말리시니 저도 도리가 없었네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집을 금방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직장 중간으로 새로운 신혼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저도 겨우 1년 살고 이사를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 걸 보면 저희 시어머니도 참 참을성이 없으셨다 싶네요. 아니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어이가 없지만 여기서 사연을 듣다 보면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사를 한 뒤 한동안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리지도 않았고요. 남편 혼자서만 종종 시댁에 다녀오곤 했었죠. 그 사이 저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저를 만나고 싶다며 남편을 엄청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머니를 뵐 자신이 없네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사과만 하시면 금방 다시 뵐 생각을 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러시는 걸 보면 어머니가 바뀌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머님을 뵐 생각이 없네요. 물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겠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저도 계속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머니, 아무리 아들 귀하다고 아들만 끼고 놀지 마시고 며느리도 자식이라 생각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 말은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시어머니들이 들으셔야 할 말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전국의 시어머니들 모두 며느리들에게 잘해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